토토님? 네, 여쭤볼 게 있는데 아까 전에 그 강의가 한번 중단되고 다시 새로운 자기 경험담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집착 뭐 중독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해석한 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볼게. 아까 그 말씀하셨던 의도가 게임 중독이라든지 그런 게 뭐 중독되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중독 같은 그 형상에 집중하지 말고 그냥 내면에 집중하다 보면 그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 그 형상에 내가 너무 그 힘을 줘서 거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해서 그게 문제였던 거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별 문제가 없었던 현상이다. 뭐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건지 그 의미를 좀 알고 싶어서. 그거는 어떤 걸, 이게 그러니까 토토님하고 기태선생님이든 뭐 듣는 분들한테 이런 거를, 이런 거다,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느낌으로 말했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살아가는 그 상태를 말했던 건데, 착각했던 게 뭐냐면, 이게 이런 의도였어요. 예전에 어떤 분하고 이제 인연이 돼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저보고 물어보더라고, 뭐 어떤 삶을 살았냐 그러길래, 도덕경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는 불안을 오랫동안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한테 한 말이, 제가 대인공포가 있고 강박이 있고 뭐가 있고 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계속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대인공포는 없는 것 같은데요? 막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근데 대인공포 있는데요? 지금도 치러내고 있고. 근데 그 정도가 대인공포예요? 그럼 나를 어떻게 만나요? 뭐, 좀 갸우뚱한 거예요. 그러면서 강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 강박은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평범한 거 아니냐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면 다 평범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근데 왜 계속 대인공포 있다, 강박 있다, 뭐 있다, 뭐 스스로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냐고. 공감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조금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치러냈고 사라진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도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항상 내 스스로도 규정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난 게임에 중독됐어.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를 내 경험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번에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4가 그거 샀는데 한 첫날은 당연히 한 열 몇 시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중독이네 뭐 이렇게 하다가 이튿날 3일날 또 아예 안 하고 게임기가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막 망각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다가 또 게임기 눈앞에 보이면 하고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거가 좀 착각을 좀 덜한 것 같아요. 나 중독된 사람, 아니면 내가 중독을 반대로 집착을 안 하는 사람, 뭐 이런 규정들. 나 이제 이틀 동안 집착 안 했네? 그걸 제가 항상 있었거든요. 나 집착했네, 안 했네? 뭐 그런 것들. 그런 규정이 좀 이제 의미가 없다? 아니면 제가 그런 거를 이제 좀 덜 한다, 그런 걸 이제 전달하고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 있는 그대로 하여튼 그런 이해를 전달하고 싶어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치러낸 것들, 아니면 내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도 이미지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게 저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자주 오는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걔가 뭐 과거에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받았던 상처의 자기 규정이 뭐냐면, 뭐 되게 인상이 안 좋고 날카로운 사람, 이거. 처음 만났을 때 저도, 너가 뭐 그 정도로 날카롭나? 그렇게 말했어요. 너가 뭐 날카로우니까.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날카롭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약간 이미지를 항상 들었다. 그러니까 제가 너 정도면 그냥 보통 사람인데 뭐가 엄청 날카롭고 그러는데 혼자만의 세계에 그렇게 있냐 하는데, 그 얘기가 또 어떻게 보면 제 얘기였던 거예요. 그 오랜 시간 지나고 나서, 근데 어저께인가 와가지고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 봤는데 어떤 사람이 너 원래 인상 되게 유하다고 막 이랬다고. 하면서 놀랬다고 하더라고요. 인상이 유해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옛날에 규정했던 나는 인상이 좀 사납고 이런 것들이 아닐 수도 있는데 자기는 이제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제가 그 말을 가끔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항상 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내가 신체적으로 변한 면이 있었고 어떤 아주머니가 얘기해 줬다. 근데 맞는 것 같더라. 나 그걸 보니까 옛날보다 인상이 좀 편해졌더라. 근데 나는 왜 나 인상 무서운 사람 이렇게 규정해 놓으니까 그걸 계속 나랑 만날 때도 신경 쓰더라고요. 눈을 쳐다볼 때 특히 막 내가 째려보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닌데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것도 저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중독이나 집착에 대해서도 저도 토토님 같이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의존성, 의존성이죠. 어떻게 보면 의존성, 메인 뭐 그런 거. 토토님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분명히 좋아진 부분도 있고 그럴 텐데 알게 모르게 뭐 규정된 것들. 그걸 이제 옛날 친구들 만나보면 좀 그런 면도 이제 이해가 돼요. 옛날 친구들은 옛날에 나의 기억 모습을 알잖아요. 너 어떤 사람이다고. 근데 지금 사회생활하면서 안 만난 지 10년 됐다고 만나면은 너 옛날에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말이 엄청 많았거든요. 말이 엄청 많은데 지금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회생활하면서. 너 말 많은 사람이잖아. 이래버리면 그때 그 사람들의 기억이지 이제 저는 좀 더 기질 면에서 변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한편 생각해 본 거는 모든 사람의 이미지는 과거의 이미지고 또 과거의 이미지는 우리는 항상 사실처럼 믿고 있구나. 그런 이해도 들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나에 대한 이미지. 뭐. 궁금한 게 토토님도 그런 건 없나요? 뭐 좀 괜찮아졌는데 내가 모르게 규정하고 있다거나 뭐 그런 거. 어, 요즘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음, 제가 다른 걸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그 서정환님 얘기를 완전히 국회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방금 음, 말씀 안 음, 해주셨으면 제멋대로 또 이해하고 넘어갔었을 건데 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왜냐하면 제가 해석한 문제에 꽂혀 있는 게 뭐냐면 너무 답답해서 기태쌤한테 진짜 개인적으로 문자까지 보냈거든요. 웬만하면 안 보내는데 음, 그때 요새 하는 게 뭐냐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형상들이 있는데 기존에 뭐 집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왜 회사에 뭐 큰 사건 사고가 터지거나 왜 내 존재 생존에 대한 위협이 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어린애들 네, 입장에서는 부모님은 불화일 거고 음, 직장인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존폐일 거고 꽤나 심각한 문제가 막 들썩들썩 하는데 그냥 저는 남의 얘기처럼 막 이렇게 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음, 예전처럼 빠져들지 않는 거죠. 그 드라마에 빠져들지 않는 게 조금 빠져들지 않는다.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뒤돌아서 집에 오면 그냥 그 찜찜한 감정은 있긴 하지만 또 그냥 또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형상들이 막 집중해서 몰입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알아요. 아, 그냥 드러나는 형상에 그냥 일어났다 그치는 거고 때에 따라서 사라졌다 생겼다 하는 것들에 또 내가 집중하고 있었구나를 아는 순간 괜찮아져요. 그러면은 뭐 평온까지는 아닌데 그냥 텅 빈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속에 있어요. 음, 그럼 딱히 나는 할 일이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일이 없는 게 맞나? 음, 이렇게 할 일이 없고 그냥 뭔가 그렇다는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좀 김기태 선생님은 괜찮다라고 하셨고 이제 아직 그게 아직 얼마 안 돼서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걸 믿는데 음, 그래도 뭔가 가끔은 불안 같은 건 있잖아요. 뭔가 그래서 그런 경험담이 있는지 그런 경험담을 그러니까 뭘 음, 듣고 싶어요. 자꾸 이렇게 음,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음, 예전에는 결핍이라든지 두려움에 의해서 자기 개발이라든지 뭐 뭔가를 영어를 하든 뭘 배우든가 뭔가를 부지런히 살았던 것 같은데 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음. 이렇게 그리고 되게 또 그런 것들과 달리 거기서 빠져나와서 또 텅 빈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뭐 여여하거나 마음이 막 평화롭고 행복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냥 약간은 행복하거나 막 그런 건 있지만 예. 그런 거는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이제 또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또 이제 가끔씩 나를 보잖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또 어떤 거 예전에는 그때 글 썼듯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옛날 과거 행동들이 나의 이제 기존 패턴이 발견됐다면 요즘 음, 제가 발견하는 과거의 제 패턴이 뭐였냐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는 큰 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상사는 뭐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뭐 아버지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너무 둘러싸여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남들을 보면 맨날 지적질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나 자신에게도 이렇게 했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큰 틀, 그 음, 대의명분, 뭐 이렇게 해야지 사람이면 이렇게 해야지 뭐 그런 거에 너무 둘러싸여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니까 그 속에서도 되게 깝깝하고 힘들어 하는데 그 텅 빈 공간 속에서도 네. 그 힘겨워하는데 이게 시간 때우는 느낌 있잖아요. 뭔가 이거 뭔가 넘쳐나는 시간들 속에서 그냥 시간 때우듯이 이렇게 혼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제 큰 음. 진짜 현실, 아까 전에 앞에 상황에서는 문제들은 발생하는데 거기서는 그 현실 도피 차원에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닌가. 그 말씀하신 것 중에 현실 도피라고 이제 한 건데, 음, 그거를 이제 보통 현실 도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막 현실 도피다 아니면,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토토님이 살았던 경험을 봤을 때는 그 삶과는 좀 다르잖아요. 열심히 살고 의미나 아니면 성취를 해야 되고, 토토님이 자주 얘기하신 나이, 토토님이 나이가 있고 나이에 맞는 어떤 거 이루어야 되는 것들, 그 상이 있으면서 아까 표현한 것처럼 그런 내 모습 약간이 뭐 있고 지금 내가 되어 있는 모습 이게 있으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약간 이렇다고 치면은 이게 있으니까 이게 좀 약간 불안하거나 당연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의심이 되거나. 어떻게 보면 이 관성이 늘 살아왔던 토트넘 관성이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둘은 아닌데 이렇게 또 왔는데 이게 익숙하지도 않고 생소하고, 아까 제 표현처럼 애매할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런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아니면 좀 더 빨리, 그 속마음 속엔 그게 있을 수 있어요. 좀 더 빨리 일해서 둘이 같이 있는 느낌을 갖고 싶다, 뭐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음, 음, 내가 막 열심히도 살면서 마음도 이 텅 빈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그러니까 이 텅 빈 아니면 영원한 것, 스크린이 이거에 대해 자각이 있는데 몸이 움직이면 되게 옛날같이 열심히는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거에 대해서 흥미를 많이 가지지도 않고, 특히 인간관계 같은 경우. 제가 인간관계에 이렇게 막 전화 안 해도 되나? 아니면 뭐 이렇게 누구를 많이 만나야 되지 않나? 그 결혼도 마찬가지였고, 결혼 얘기도 도덕경에서 많이 물어봤어. 아니 뭐 결혼 안 해? 여자친구 안 사귀어? 그래서 많이 했지만 토토님과 비슷하게 좀 불안하다. 내가 이래도 되나? 의심이 좀 많이 들죠. 아, 이거 사도 되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강의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도덕경 모임 나가서 얘기할 때도 내가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얘기해도 되나? 이게 약간 그거거든요. 그런 요건이 아직 내가 안 갖춰졌는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아니면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되지 않나? 그 육체적인 어떤 움직임이나 직업적인 그런 거는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이거를 딱 제 경험상 저는 결론을 안 내렸던 게, 토터님이 원래 있던 관성이 있잖아요. 그 열심히 살고 의미 있게 살고 그대로 저도 조금 했었어요. 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돌아오더라고요. 원래 그러니까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새롭게 익숙해진 곳으로 항상 좀 돌아오는 경향. 음, 그쪽으로 날 따라당긴다는 느낌이 있어요. 일로 와라, 일로 와라. 그러고 이쪽으로 가도 일로 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제가 중간 정도에 들었던 생각이, 어차피 내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쪽으로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운명이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그냥 약간의 믿음이 좀 생긴다고 하나? 그런 느낌.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렇게 간다고 하고, 이제 그렇게 된 과정. 그것도 약간 물어이거 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하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은 점점점 덜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치면은 감정적인 믿음은 아니지만 선명할 수 없는 그 믿음 속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그거 하나 생각 떨어졌어요. 기억나는 게, 이렇게 살면은 되게 초라하게 살 것 같다, 이런 그 두려움, 그게 좀 떨어지죠. 어차피 내가 음. 이렇게 행동하는 방식으로 쭉 살면, 이게 상상인데 쭉 살면 되게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죽는 그런 사람.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것도 있고, 내 이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너무 초라하게 가난하게 살지 않을까, 뭐 그게 나중에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고민을 안 하게 되고 그냥 일상을 사는데, 이제 저는 얼마 안 되진 않았지만 이제 소소한 제 나름의 제가 만들어가는 어떤 이 삶이 제가 만들어가고 뭐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는데, 잘 살고 못 살고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만들어가는 재미, 뭐 그렇게 해서 비교하는 마음도 아니고 막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살고 이거는. 그리고 좋은 게 아까 강의 중에 표현한 것처럼 늘 노자의 말을 하는데 늘 저도 옛날에 이득과 손해, 만남과 이별 이렇게 살다가 그거에서 어떻게 보면 해방이라 표현하면 점점점 해방돼 가는 게 엄청 좋은 거예요. 난 감사함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이 되게 힘들고 애매하고 뭐 그랬다 할지라도 이 내면의 어떤 원래 어디에도 의존하고 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그게 좀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의심스러운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제가 했던 고민이고 또 경험을 얘기하면 아마 토토님도 이제 저항을 조금은 덜 하지 않을까? 뭐 그러면 더 도움이 되고 그러겠죠. 네. 저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내가 초라해지고 가난해지고 이대로 살면 보잘것없는 느낌? 나란 존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몸을 뭐 잘, 몸을 잘 안 쓴다? 저는 좀 그런, 원래 그런데 좀 게을러서 몸을 잘 안 쓰고 또 어떤 그 인맥이나 돈이나 재테크나 아니면 저 뭐야, 어떤 뭘 안 해서 뭐 자격증 공부도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수영도 하고 뭐 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으려고 수영도 하고 했는데 그게 얼마 안 가고 그 자체는 좋았는데 3개월 하다가 또 까먹고 안 하고 끊질 않고 안 하고 계속 까먹더라고. 계속 까먹어가지고 어 수영 끊어야 되는데 안 끊고 뭐 예를 들어 강의를 하다가 이제 까먹진 않겠지만 뭐 이제 까먹게 돼서 안 하게 돼서 에이, 굳이 그러면 억지로 하지 말자 그 생각이 들죠. 옛날에 억지로 수영 배우고 억지로 이제 뭐 그렇게 의도를 엄청 세게 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다시 뭐 수영도 할 수 있는 건데. 어. 그래서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고민 속에서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다 그런 느낌이죠. 뭐 근데 어차피 좀 그쪽으로 돌아온다는 저는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마음이 점점점 들더라고. 음. 이해가 좀 되시나요?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자신이 자신 있게 이해돼요 물었는데 이해가 좀 되시나요? 어. 네, 뭔가를 이렇게 게으르게 있으면 안 되고 뭔가를 해야 될 거는 같은데 사실 그렇게 그걸 따라갈 힘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가만히 힘이 있을 없죠. 수밖에 없는데 진짜 음. 그 초라해질까 봐 그게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진짜 돈도 하나도 못 벌고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은 두려움. 이제 거기다가 아직까지 제가 그 부모님과 같이 일하니까 아직 그런 강박증, 나 혼자는 경제적 독립을 못할 거야라는 되게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은 이제 나 혼자는 못 살 건데 뭔가 따로 뭔가 내가 먹고 살 길을 따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음. 그런 두려운 게 거기에 집착해서 아마 계속 그런가 봐요. 마음에 힘은 없는데 생각은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토토님 얘기가 공감이 됐던 게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 삶은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막 그 의도를 하지 않아도 내가 뭐 부자 정도는 아닌데 먹고 살게 해주는 느낌? 저는 약간 그런 느낌 받던데 점점. 나는 지금 코로나고 다들 뭐 일자리 없다고 그러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원래 일하시던 분 그만뒀을 때도 그러고 제가 그만둔다 했었거든요. 저 이거 그만둘 거 피곤하고 이제 좀 공부에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공부에 매진해야겠다 해서 일을 그만둬야겠다고 다른 시간을 좀 줄여야겠다 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제 끝나고 내가 그만둔다 했는데 그만두지 마라 그러고 코로나 터지고 내가 그럼 한 명이 그만둬야 되니까 내가 잘릴 수도 있겠다 그랬는데 뭐 그분이 잘렸다기보다 뭐 그분한테 나가달라고 나갔는데 그러면서 계속 들었던 생각이 나는 모르지만 이 삶이 나를 좀 너 걱정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 너 그렇게 막 먹고 사는 거 성경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예수님 표현처럼 백합한가 뭔가 꽃인가 또 먹고 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이렇게 있느냐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두려우니까 뭔가 이제 그거를 계획을 해서 막 내 생존을 위해 하는데 그 부분이 쉽지는 않지만 좀씩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힘이 빠지거나 이러면은 뭔가 좀 이 삶이 그렇게 어, 토토님의 삶을 어, 그게 막 100% 이런 모양이다 이건 아니고 부자다 잘 산다 뭐 많은 사람과 잘 어울린다 이런 건 아닌데 저도 그러진 않는데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정감, 이제 더 이상 뭐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돈에 대해서 걱정도 잘 안 일어나더라고. 내가 돈이 별로 많진 않지만 뭔가 그거에 대한 걱정, 그것도 상인데 내가 얼마 가지고 있다, 얼마 안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 이미지 그런 것도 없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된다 그런 이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굳이 걱정을 너무 돈벌이 비해피한 것처럼 그 걱정은 안 해도 되시고 그 부분은 저도 뭐 어떤 원리가 있다 이런 표현을 못 하겠어요. 느낌이에요. 나의 삶을 좀 뭔가 하여튼 기본적인 욕구는 다 충족해 주는구나 이런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뭐라고 설명 못해. 성경에 보면 니 조금 전에 그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뭐 곡간으로 모여 들이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하고 뭐 하는데도 뭐 그런 표현 있잖아. 네, 그거에 그런 표현 것처럼 또 뭐냐면 다른 각도에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먼저 아신다. 이 표현이거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하는 말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다. 여호와 이레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게 사실은 네가 요즘 그래 느끼는 것처럼 뭔가 이게 삶이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인도해 간다, 또 이렇게 보살핀다,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잖아, 그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들이 그게 진실이거든. 모든 사람들이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돼. 이미 다 갖추어져 있고, 이미 더 풍족하고, 이미 더 보탤 것이 없을 만큼, 말하자면은 그 안전하고, 이게 풍요로운데, 그게 진실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 또는 어떤 자각하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노력을 통해서 뭔가 영육의 어떤 그런 그 충만함을 채우려고 막 노력하면서 오히려 정반대의 결핍을 경험하게 되는. 찾으면 찾고 구할수록 뭔가 이렇게 더 큰 만족을 위해서, 더 어떤 안전함을 위해서 찾고 구하는데 바로 그 찾고 구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그 반대를 경험한다는 거지. 이게 아이러니인데 이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참 뭐라 그럴까 이게 뭐 여담이긴 하지만 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강의만 하면서 내가 26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 코로나도 터지고 뭐 그 밖에 그전에도 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여간 이 하늘은 딱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조금 모자라는 정도로 딱 이래 채워주시는 뭔가가 있어. 그리고 또 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늘이 책임진다. 뭐 이런 그 똥배짱 같은 것도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가 안 되는 어떤 그런 건데 희한하게 이게 삶이 그렇게 딱딱 이렇게 모자이크가 맞춰지듯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먼저 아신다 하는 그게 단순히 성경 구절이 아니고 이 삶에 이루어진 진실이라는 거지. 그런 건데 내가 그 토토님에 대한 그 답변을 하면서 너의 경험을 얘기를 해주는 게 그냥 모호하고 찝찝하고 이래도 되나? 그러면서 또 어떤 이런 어떤 여정을 거치면서 조금씩 의심과 염려들이 떨어져 나가고 내가 뭐 특별히 한 건 없는데 그냥 우왕좌왕하거나 엎치락뒤치락하거나 그랬을 뿐인데 어느새 어떤 더 이상 그렇게 의심하거나 우왕좌왕하거나 이렇게 애매하지 않은 어떤 반석과도 같은 어떤 삶의 저절로 이렇게 안착되어 가는 듯한 그런 어떤 경험을 얘기해 준 게 참 좋은 것 같아. 아까 선생님 표현처럼 선생님이 표현하신 것처럼 제가 그거를 의심했다 못 믿었다 이런 느낌보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제가 그게 바라면 바랄수록 결핍이 실제처럼 여겨지니까 채워주지 않는다. 당연히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저는 항상 결핍된 상태니까 방금 말했던 성경 구절이 아니 뭘 채워줘 결핍인데 그 결핍이란 게
실제가 아니었던 거죠, 저한테. 내가 늘 이 정도 조건보다 훨씬 더 좋아야 돼. 이러니까 지금 제 처해진 상황은 또 결핍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뭘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줘도 모르는 거예요. 날 먹여 살려줘도 모른다. 이런 느낌이에요. 안경이 벗겨진 느낌. 주변에서 나 많이 도와주려고 그러고,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마디 따뜻한, 뭐 한마디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는데, 나는 내가 더 원하고 이게 만족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건 다 주는 게 아니야. 뭐 하나님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더 줘야지, 더 줘야지, 더 줘야지 하다 보니까, 결핍이 없는데 결핍된 상태로 들어가고, 이제 막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 진짜. 그러다가 그 결핍에 대해서, 환상? 환상이, 그 결핍은 환상이더라고요. 실제하지 않는 환상.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실제라고 생각하고, 더 채우면 결핍이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가능하지가 않아요. 제가 이해하는 패턴은. 물론 더 채우면 좋죠. 근데 더 채운다고 결핍이 사라지진 않아요. 더 채우는 건 그냥 더 채우는 거지. 더 채워서 사라지는 거 결핍이면 많은 사람들이 결핍 없이 살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강의가 필요 없고, 이거 강의 끝나고 또 더 채우러 다녀야죠. 그래, 누가 더 결핍 빨리 채우는데, 결핍이 상상 속에 있는 어떤 욕망이 만들어낸, 나의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결핍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욕구가 어떤 영원한 것에 대한 욕구나 뭐 그런 게 없다면, 난 중생이 결핍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나는 결핍되게 느꼈고, 이거 말고 다른 상태 뭐 이렇게. 그런 과정으로 그냥 결핍이 환상이었고 하는 어떤 이해로 가는 데 있어서 딛고 가야 할 또는 어떤 거쳐야 될 어떤 징검다리 같은 것이 하나 있다면, 지금 요즘 내가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뭐냐 그럴까 뭐 이렇게 요즘도 내가 이제 이렇게 그 나를 이렇게 만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자기 규정이 참 많았구나 하는 걸 요즘 내가 참 많이 느끼는데, 이를테면 전번에도 내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그 전 인생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본 적은 거의 없다. 나는 원래 게으르고 무기력하고, 이제 그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어릴 때 너무 억압받고 야단맞고 고지람 듣고 어떤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표현해본다거나 자식으로서 막 뭐라 그럴까 이렇게 땡강 부린다, 이게 경상도 말인데 땡강 부린다 그럴까 뭐 이렇게 고시 피우고 이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거든. 그건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늘 그러니까 또 내가 이런 어떤 내 주장을 하거나 내 고집을 내거나 내 생각을 내 감정을 표현했다가 또 야단 맞을까 싶어가지고 또 약간 뭐 이렇게 내침을 당할까 싶어가 아예 포기를 하는, 이를테면 뭐 이렇게 큰 어떤 유리병에 대한 그 벼룩을 한 마리 놔두고 마음껏 뛰게 하다가 그 위에 덮어뒀던 뚜껑을 점점 낮춰버리면 나중에는 이 벼룩이 뛰다가 그 자기를 가둬놓았던 유리벽을 치워버려도 더 이상 뛰기를 포기하듯이, 그런 것처럼 내가 살아온 어떤 그런 어릴 때 이걸 보면 뭔 얘기했다가 야단 맞고 뭘 이렇게 생각을 내놨다가 꺾이고 막 이런 게 각잡 되다 보면 그러니까 아예 이제 뭐냐면 생각을 내거나 감정을 내거나 무슨 계획하거나 열심히 하거나 이것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그래서 약간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막 이렇게 이 세월을 대부분 살았단 말이지. 그 오늘 따져보면. 그래서 내가 그러다가 그러는 속에서 어쨌든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그 34살 때 한번 깨어나서 자유를 맛보고 했지만, 그거는 열심히 수행해서라기보다도 고작 내가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라는 그 책 속에서 지리산 토굴에 들어가가지고서 나는 막 정화에서 고등학교 사표에 있고 진기를 얻기 위해서 지리산 토굴에 들어가서 한 짓은 밤이면 밤마다 라면 부사 먹고 그 더 맛있게 먹으려고 섭벅거리 먹고, 하여간 또 약간 지리산 토굴에 또 뭐냐면 경기도 포천 은성 수동원에 들어갔을 때도 결심은 잘해. 제발 내가 계획했던 거 한 번이라도 실천해보자. 뭐 이런데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3초로 됐던,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열심히 한 것은
두 번째 공부할 때 내가 진짜 마음을 내가지고 열심히 해봤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 요즘도 그 뭐라 그럴까 자기 정죄라 그럴까 자기 규정이라 그럴까 자기 비난이라 그럴까 이게 참 깊구나라는 게 참 게으르고 열심히 안 하고 빈둥대고 뭐 이러니까 안 돼. 뭐 이제 자기 얘기하려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자기 규정이 참 많았더란 말이지. 이것뿐만이 아니고 하여간 자기 비하의 감정, 자기 비난의 감정. 뭐 조금이라도 뭐 익하면 그러고 또 최근에 만난 거 뭐냐면 무시받고 억압되는 데서 오는 분노와 이게 굉장히 많다는 걸, 굉장히 강하다는 게 참 많이 느껴지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런 걸 요즘 내가 이렇게 만나면서 그러니까 이게 60이 넘어가지고 설랑은 비로소 이걸 한번 만나면서 제대로 맑은 눈으로 이걸 보면서 내가 그랬구나.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나는 이런 존재야. 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야.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자기 규정이 정말 깊구나. 옛날에는 뭐냐면 나는 안 돼. 나는 뭐 자기를 이렇게 부족한 존재로 이렇게 아직 안 된 존재로 이렇게 하면 그런 어떤 생각에 완전히 동일시돼 가지고 그 생각의 내용물과 동일시돼서 나는 그런 존재로 아예 비하를 해버리거나 뭐 이리 돼버렸었는데 요즘도 그런 게 올라오는데 그 올라온다는 게 보이고 또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런 자기 규정 속에서 스스로 갇혀서 살았구나라는 게 보이고 근데 뭐냐면 그건 생각을 일으키고 기억을 일으키니까 어떤 그런 존재가 나타나지. 그 생각 하나가 일으킨 난 늘 이랬어. 난 이런 존재야. 난 늘 이래 살아왔어. 늘 안 돼. 이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문득 올라온 생각의 내용물이지. 이전에는 그것이 통일시됐기 때문에 나는 그런 존재로 해서 자기 비하, 자기 비난에 빠졌었는데 그랬구나가 이해가 되면서 그랬구나가 보이면서 조금씩 뭐냐면 그런 생각과 그런 비난과 그런 자기 규정이 사실은 착각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라 그럴까 너무 턱없는 것이고 오랫동안 그게 갇혔던 것이구나가 되면서 그런 어떤 자기 규정과 자기 어떤 비난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이렇게 나는 그하고 아무 상관없는 존재구나. 늘 그렇게 떠오른 늘 익숙했던 그런 생각과 기억들에 내가 속았었구나. 이렇게 이제 발견되어 가면서 그런 한 번씩 자기 규정, 아주 익숙한 자기 비난, 자기 비하, 자기 규정의 그런 감정들을 다시 경험하면서 그게 고맙고 그게 다시 떠올라준 게 고맙고 그러면서 약간 조금씩 그것이 힘이 약해지면서 노연하고 그리고 아무 상관없는 흔히 하는 말로 바탕자리 뭐 스크린캐도 좋고 나의 본래 면목에도 좋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분명해지는 과정을 겪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내가 내 얘기를 이제 꺼냈냐면 우리 토토님 얘기할 때에 우리 정관이가 충분히 얘기를 잘해줬지만 그냥 그대로 경험하라 모함대로 뭐 그것 자체가 참 좋은 건데 거기서 조금 더 하나 내 경험으로 봤을 때에 이게 참 좋더라 하는 걸 보태보면 아까 토토님 같은 경우가 이래도 되나 할 때 또 뭐 이렇게 찝찝하다 이거지. 약간 이렇게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고 있는 듯한 또 어떤 자기 합리화 속으로 들어가 있는 듯한 찝찝함. 이게 이제 경험될 때에 그걸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도 좋은데 그건 아주 오래된 패턴이란 말이지.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뭔가 이렇게 했을 때도 또 찝찝함이 뒤따라오고 항상 그 뒤생각으로서 말하자면 또 모함이라고 하는 어떤 여정을 못 견디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경험들 참 많이 했을 때에 그때 뭐냐면 익숙한 그 패턴의 생각이 다시 올라왔구나.
참 여러 번 경험했던 그 집 또는 어떤 늘 뒤따라오는 이 찝찝함 속에 그 또 올라왔구나. 하여간 지금 올라와서 그 뭐하고 요런 어떤 그런 어떤 감정성의 생각에 뒤따라온 요런 것들을 그냥 한번 봐주는 뭐라 그럴까? 늘 익숙했던 그 동일한 패턴임을 아는, 이해하는 그런 것이 뭐냐면 좀 더 일찍 이렇게 저절로 힘이 빠져나가. 왜냐면 그 허상이니까. 기억이 일으킨 패턴화된 어떤 에너지일 뿐이지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그걸 이해하면서 조금씩 더 노연한다 그럴까? 새로운 알미 깊어진다 그럴까? 또 이렇게 좀 더 다져진다 그럴까? 하는 경험들을 내가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느낌이 좀 더 적극적인 느낌? 그런 걸 좀 더 뭐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내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아 그랬구나 하고서 나는 본다, 안다, 이해한다. 요게 그게 일어났을 때는 옛날과 동일한 패턴이 묶이는데 그게 동일시돼 버리면 또 확 빨리 들어가고 나는 어떤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가 돼버리고 실체가 돼버리는데 그랬구나 하는 걸 늘 익숙했던 늘 평생을 반복하다시피 해서나 내가 보지 못했구나 하는 알미 참 금세금세 그 어떤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 묶이는 에너지가 사라져버리고 왜냐하면 실체 없는 거니까 오히려 더 맑아지게 하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나의 본래 면목으로 더욱더 나를 이렇게 빠르게 데리고 가는 어떤 그런 게 있더라는 거지.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토님하고 저도 그러지만 선생님하고 다 인연이 되게 질긴 것 같아요. 진짜 오래됐어요. 그 호복씨 호쌤도 정우님도 저는 제가 제일 질기다고 생각했 질긴 거 오래 만났다 모르는데 그 뭔가 인연이 좀 질리는 게 좋은 것 같아. 자주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제일 열성적이다. 토토님 자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면도 있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글도 많이 적고 고민도 하고 그만큼 더 깊다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도 하시고 오랫동안 고민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 질의응답 표현 중에 골짜기가 깊으면 물이 뭐 더 맑다는 그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게 저한테 위안이 되죠. 왜 이렇게 전 난 질기나 내 문제는 굉장히 기나 이랬는데 또 한편으로 시각을 달리 보면 내가 그렇게 깊이 힘들었고 뭐 깊이 오래 가고 이런 만큼 좀 더 섬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한두 명이라도 더 경험을 더 얘기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삶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인도를 해간다 답변한 것처럼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지금 모르잖아요. 어떻게 미래가 어떻게 되고 뭐 모르는데 이런 것도 말도 안 돼 예상도 못했고 도덕경 모임에 인연이 된 것도 솔직히 예상 불가죠.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고 하고 우리의 만남들이나 이런 지금 나오는 말들과 듣는 말들이 다 예상하진 않았어도 삶에서 이렇게 저절로 드러나고 도움이 되고 막 함께 풍요로워져 간다는 게 어떤 면에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인연이란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토토님하고 저는 동명상련이 둘 다 약간 오랫동안 같은 문제 아니면 하나의 문제 선생님 표현하신 거죠. 하나의 그 패턴을 좀 더 이해하거나 보면은 빨리 풀려가거나 근원으로 더 빨리 들어간다.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저는 약간 그 얘기 들으면서 내가 약간 적극성이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냥 만나지 좀 더 적극적인 면이 저는 약간 최근에 그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감정을 만날 때도 적극성이 약간 부족한데 뭐 이런 느낌이 약간 좀 수동적인 느낌이에요. 그 약간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도 들으면서요 또 제 얘기 같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좋다. 예.
서복사님 많이 피곤하신 것 요즘 그냥 뭐야 같아요. 그 스마트폰을 참 많이 하고 있구나. 네. 요즘 근래 이제 그 뭐야 그 넷플릭스까지 이제 신청했어요. 넷플릭스를 신청하다 보니까 넷플릭스 통해서 이제 재밌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음. 제가 SF를 좋아하는데 공상 과학 소설이라고 하는 뭐 그죠? 과학 공상 과학이라고 하는 뭐 그쪽을 좋아하는데 그쪽것도 많고 참 또 그거 봐야지 또 유튜브 뭐 투자 관련된 것도 보고 뭐 그 공부 관련된 것도 사실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공부 듣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강의 듣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참 하루에 진짜 꽤 많은 시간을 진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도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느끼면서 이게 습관이 되고 있구나. 내 습관이 되고 있구나. 이제 이거야 이게 앞으로 이게 습관 되면 이거 또 떼기 어려운데 힘들겠는데 이거 그러면서 이제 보고 있어요. 계속 스마트폰을. 그래서 그런 와중에 있는데 근데 정말 많이 보더라고요. 진짜 이게 상당히 하루에 꽤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 아니면 PC 보는 거죠. 뭐 업무도 그렇고 사실 업무적으로 모르나 요즘 거의 뭐 스마트폰으로 PC로 하니까 거의 그거에 매여 있구나 지금 많은 부분이. 그래서 참 이게 없으면 한번 참 힘들겠구나. PC나 스마트폰이 없으면 이거 언제 한번 또 없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어떤 그 상실감이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그런 느낌인데 중독 얘기 하길래 근데 안 좋은 것 같아. 중독은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보면 뭐 비교될 건 없는 거 아닌 거지만 비교될 수 있는 건 없죠. 뭐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이 하고 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근래 제가 이제 김태환 선생님 강의를 다시 듣고 있는데 거기서 이번 주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마음 공부 좋은 점 얘기하면서 마음 공부의 좋은 점 왜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돈이나 권력을 이런 거를 이런 거를 목표로 하게 되면 그게 끝이 아니고 그걸 이룬다고 해가지고 뭐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 부족함을 느끼고 결국 쾌락으로 빠진다.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 쾌락을 추구하게 되더라. 쾌락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갖다가 정말 돈이나 권력이나 그 주변에서 아니 내 옆 주변에 없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됐을 때 그렇지 그렇게 결국 쾌락을 추구하게 되지.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몰락하고 결국도 쾌락 끝은 몰락일 것 같은데. 그래서 마음 공부에는 끝이 이거다. 이게 전부다.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뭔가 이루게 되면 이게 전부라서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고 이룰 것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참 좋은 거다 이게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그러니까 뭐 열심히 했던 표현이 좀 그렇지 않지만 열심히 해야지. 먼저 해보자 한번 뭐 이런 생각을 다짐을 이번 주에 하면서 또 스마트폰을 열심히 보긴 했는데 스마트폰. 뭐 그런 다짐이 있어 그리고 좀 의식적으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집중이 잘 안 됐는데 집중해라. 강의할 때 1시간 이거 집중해라.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라. 집중해서 몰입해서 한번 들어봐라. 세간 일 생각하지 말고. 근데 참 그런 좀 이렇게 좀 공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독려하는 모습 그들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좀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꾸준히
저도 이제 5년 넘었거든요. 공부 어떻게 이제 세월 안 지도 5년 됐고 5년 5년 넘었죠? 사실 5년. 김태환 쌤이나 뭐 이런 분들 안 지가 5, 6년이 넘었는데 좀 편해진 부분이 당연히 있고 뭐 이거라고 하는 거 뭐에 대한 뭐 그냥 알지 못 하여튼 뭐 약간 좀 하여튼 이격 같은 것들이 있는데 감정이라든가 이런 걸 이격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여전히 뭐 이렇게 부족한 걸 느끼고 공부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호불쌤 스타일이 좀 뭐 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막 그렇게 열심히 집중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 원래 아닌 거? 그런 그러니까 경우도 내가 있지.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워낙 좀 예민한 연 같은 뭐 규정할 필요는 없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런저런 생각을 원래 그런 성향인데 생각을 많이 도피를 현실이 힘드니까 못 살고 하여튼 뭐 어떻게 못 사는 집안이 형편이 이렇게 그럴 것 같은 뭐 아버지 추정하시고 뭐 좋은 일 있어마다 싸움 나고 집에서 싸움 나고 뭐 이런 적이 있다 보니까 그냥 많이 도피를 책으로 뭐 생각으로 도피를 많이 그런 것들이 많이 단련된 것 같아 그쪽으로. 그래서 막 생각이니까 항상 집중을 거의 안 해요. 사실 기초대마 강의 예전 할 때도 1시간 하면 한 10분, 1, 20분 집중하나? 듣는 시간이 제대로 듣는 시간이 한 1, 20분이나 될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좀 근데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한편으로는 다그치는 부분이 있어. 나를 다그쳐. 나는 나중에 상당히 게으르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뭔가 하고 있어. 나는 생각해 누가 그러더라고. 넌 항상 뭘 하고 있냐 이렇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안한 것 같아. 가만히 있는 게. 그래서 항상 뭔가를 해요. 그러니까 뭐 배터리가 몇 있다? 배터리가 다 되고 있나 봐요. 핸드폰이요? 네,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런 성향인 것 같아 나는. 지금 성향이 그런데 하여튼간에 뭐 성향이 그런 거고 뭐 이건 뭐 한 번에 날아가는 거니까 뭐 하면 한 번에 날아가는 거니까 뭐 그냥 이런 깨고야 뭐 그냥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렸을 때 경험 때문에 그런 어떤 걸 피한다? 뭐 또 강의가 그런 게 아니고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이나 뭐 그런 거를 느끼시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너 강의는 스티븐 강의라든가 뭐 이런 강의는 사실 현실과 만나려고 하는 거죠. 음, 예, 강의 때 근데 집중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뭔가 항상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현실에서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강의 같은 거나 뭐 이럴 때 생각을 많이 그냥 내 생각으로 많이 빠져.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훅 가서 그냥 저기서 놀다가 이제 안드로메다 가서 놀다가 이제 다시 오고. 그렇게 심한 건 아니네요. 뭐 옛날 그런 것들은. 뭐 정신실조과 할 정도는 아니고 아니, 뭐 그게 그런 거 아니. 그렇게 이제 몇십 년 살아왔던 거니까 그게 음, 사실 나의 어떤 생존 방식이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은 없는데 지금도 불만은 없는데 이제 뭐 불만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그냥 그건 그거고 이제 공부에 결국은 공부를 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여전히 끄달리니까 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의미가 있긴 한데 결과는 아니니까 목적이나 끝은 아닐 거니까 아니더라고. 여전히 허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결국은 그렇게 빠지겠어? 박원순이나 안희정이나 이런 사람들 그렇고 결국은
여기서 해결을 봐야 되는 거야. 해결까요? 근데 우리 정만이가 호복씨 얘기에 대해 가지고 뭔가 할 얘기 있으면 한번 해봐. 느꼈던 게 그냥 생각으로 이제 하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제가 쭉 과거에 수행했던 게 생각으로 도피라고 해야 되나? 저의 어떤 지키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도 가정 환경 뭐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때 제가 생각으로 도피는 안 하는데 제가 실제 외부의 책으로 도피하거나 라디오로 도피를 했거든요. 부모님이 싸우거나 나한테 잔소리하거나 그게 어린 마음이 싫으니까 라디오 아니면 책이었어요. 그게 나중에 라디오는 안 듣고 책이었는데 그게 이제 내적 생각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게 나중에 내적으로는 생각으로 도피한 거라 이해. 생각을 계속 공리하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뭐 좀 저 같은 경우는 심심한 것도 그때마다 또 생각을 굴리거든요. 또 뭔가 아무것도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내가 좀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는 궁리를 많이 했어요. 아, 나 이런 계획도 세우고 저런 계획도 세우고 그런 거를 이제 내가 궁금했던 게 호복 선생님이 많이 이해를 하고 자각, 뭐 이해, 만남 그거를 이제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이제 물어봤던 건데 아니면 그거를 대수롭지 않게 그냥 뭐 넘어가나. 근데 뭐 높아심인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도 그냥 방어 기제 약간 그런 느낌도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면서도 이제 그런 생각. 왜냐면 대부분은 방어 기제가 이제 제일 흔한 게 그거예요.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을 때 생각을 계속 굴리는 어떤 그런 식으로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이건 일반적으로 좀 흔하고 저도 했던 거라서 그런 거 굉장히 이제 그걸 하면서 저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되게 나 열심히 하고 있네, 유능하네,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있네 이렇게 이름 붙여서 이제 쭉 그렇게 살았던 거고 지나고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되던 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을 좀 지키려고 하거나 나의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했거나 하나 그런 이해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버스 쌤이 이제 그런 거를 얘기해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거를 이제 이해하나 뭐 그런 생각 어떻게 소복쌤이 자기의 그런 성향을 이해하고 있나 그 시각이 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이럴 수도 그래서 좀 개인적인 취향은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게 어렸을 때 같은 경우 그런 경험은 만약에 내가 어떤 비슷한 패턴이 반복된다 그러면은 그건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그걸 뭐 제거하거나 그렇게 보다 어떻게 보면 늘 그런 성향이라고 하시면 이제 나 그런 성향이야 이런 거랑 내가 관심을 가지고 그 패턴 아까 토토님처럼 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냥 아는 거랑 보는 거랑 좀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그런 패턴이 저 말고 뭐 선생님 말고도 누군가에게 얘기가 나온다 일상생활하면서 그러면 그런 게 기회가 되거든요. 한 번쯤 생각해 볼 기회랄까? 그러면 이제 그걸 좀 공부가 되기도 하고 아 내가 이런 식으로 해왔구나 라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그래서 약간 호복씨 아까 그 얘기에 대해 가지고 정만이 얘기도 듣고 싶었는데 근데 약간 아까 호복씨 얘기 들으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생각이 참 많다.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잡생각이 참 많고 근데 그리고 또 뭐냐면 김태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공부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한 가지 이렇게 더 보태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망상을 떨고 잡생각을 하고 온갖 생각들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하고 그걸 어떻게 거두어 가지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것하고가 둘이 아니라는 거지. 마음 공부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도 최근의 경험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복씨하고 나하고는 비슷한 성향이 많아. 오만기도 아까 보이긴 뭐 정말도 엄마가 야단맞고 하면 도망가는 방법이 이제 이게 공상으로 들어가는 거지 상상으로 들어가가지고 혼자 즐거움에 빠지다 보면
지금 내가 닥쳐 있는 어떤 혼란스러움과 고통과 괴로움을 잊을 수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약간 이 방어기제 또는 탈출구로서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공상세계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도 지금 그게 60년 세월을 한 번도 내가 그랬다라는 것을 맑은 눈으로 보지 않은 채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더라고요. 요즘 제가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끊임없이 생각 속에 살았거든요. 24시간 끊임없이 워낙 공상을 많이 하고 망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지도 모른 채 또 하나 더 보태진 게 저는 또 도망가는 것 중에 하나가 노래 곡절을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나가다가 이렇게 어떤 한 그 멜로디를 들었으면 그 노래 가사도 잘 모르고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모르고 전체적인 어떤 건데 모르는데도 노래 한 구절이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망상에 떨어지거나 이 노래가 과락이 돌아가는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많은 패턴을 내 안에서 많이 봤는데 그러면서 발견한 게 뭐냐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내가 이거 망날 이게 망상의 이 생각이 잡생각이 막 이 패턴 속에 있으면서도 동일한 패턴을 반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망상에 빠지고 상상에 빠지는 나 자신을 비난했어요. 확 이렇게 빠진단 말이야. 나도 모르게 확 이렇게 빠졌는데 빠지다 보면 이제 한참 그 공상 속에 빠졌다가 딱 빠져나오면서 야, 또 이리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인정해 본 적이 없는 거야. 항상 비난하고 공상과 망상 속에 있다가 딱 빠져나오는 순간에 비난하거나 비하하거나 또 결심해 어떻게 하면 이 잡생각을 안 하고 말이지 어떤 일에 몰두하는 어떤 이렇게 나를 고쳐 나가야 되나 항상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60년 동안에 매일 망상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러니인데 한 번도 맑은 눈으로 있는 그대로 그 망상의 세계 또는 망상에 사로잡힌 나를 봐준 적이 없더라. 내가 비난하고 비하하고 꾸짖고 바꾸고 고치려고 그러고 이런 어떤 망상 속에 사는 이 쓸데없는 이 잡생각이나 들끓는 이런 존재가 아닌 맑고 고요한 상태에서 마음 공부를 하는 것, 뭔가 집중해야 될 어떤 것으로 인간을 바꾸고 고치고자 하는 그래야만 내가 좀 뭐랄까 이렇게 바른 어떤 삶의 하여간 이런 어떤 그게 이원성 속에 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몰랐다는 사실이고 그렇게 오랜 세월 나를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한 그 잡생각과 망상을 한 번도 있는 그대로 봐준 적이 없다는 걸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60년간 되풀이된 패턴의 이 반복의 힘이 어마어마해서 양치질 할 때나 머리 감을 때나 항상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요즘 보거든요. 요즘 보는데 여전히 따라붙는 건 뭐냐면 비난이 또 쓸데없는 생각이 또 들어갔구나.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양치하는 이 손동작을 보지 못하고 또 쓸데없는 이 마음 공부를 언제 이렇게 언제 할 거야 뭐 이런 등등의 자기 정죄와 자기 비난이 늘 있는데 요즘에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뭐냐면 이게 마음 공부더라고요. 그렇게 패턴화돼서 조건화돼서 나를 그렇게 괴롭힌 나를 괴로움 속으로 끌고 가고 어떤 혼란 속으로 말하자면은 그 공부하는 사람과는 98,000이나 동떨어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어떤 자기 정죄랄게 이게 그런 게 모습이 보일 때마다 지금 일어난 거니까 지금 이렇게 나를 또 늘 찾아왔던 것처럼 일어난 거니까 그걸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또 늘 그랬던 패턴대로 아직 이것밖에 안 이래 하지 말고 그 있는 그대로를 또 잡생각에 들어가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 또 어떤 패턴화된 그걸 이렇게 그냥 봐주는 거라. 그리고 또 비로소 맑은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각함과 동시에 전번에도 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망상과 잡생각, 이 상상이 뭔가 나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60년간 나한테 거부를 당했다는 거예요. 외면당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로부터 외면당했음에도 비난받았던 게
비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양치질만 들어가면 또 어떤 거실에 청소하려고 청소기만 들만 잡생각이 막 뻗쳐나오는 항상 치성하게 올라오는 이게 고맙고 얘가 뭔가 얘기해 줄 게 있어서 왔거든요. 이게 어떤 것도 지금 일어난 이것이 헛되이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일어난 이것은 말하자면 스크린에서 비친 영상이 이렇게 해도 좋고 바탕에서 올라오는 어떤 이 바탕의 움직임이고 작용인데 내가 외면하면서 그 길을 놓쳤던 거지. 그래서 약간 이 세상에 비난하거나 꾸짖거나 야단치거나 이게 거부하거나 내치거나 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이 혼란상, 망상, 어떤 잡생각 이게 공부길이라는 거지. 이 망상, 잡생각, 상상 여기에 그것들이 일어난 바탕 자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조작하고 통제해가지고 이것 아닌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만든 다음에 마음 공부로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길을 놓쳤다는 거지. 자기가 마음을 일으킨 조작 속으로 들어가서는 절대로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망상 속으로 집어 던져가지고 있으려는 지금 여기에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 그 흐트러진 에너지인 그 망상 그것 자체가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비난과 판단은 그치고 오히려 그쪽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이 망상 이쪽으로 눈길을 돌이켜서 그냥 가만히 봐주기만 하면 만약에 볼 수 있게만 하면 늘 나를 찾아와서 답답하게 하죠. 실때는 자극하니까. 근데 그걸 허락한다, 허용해준다, 비난하지만 않으면. 그러다 보면 뭐냐면 그냥 봐주고 비난하지 않고 잘 안 되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초점이 바뀌었다는 거지. 이런 쓸데없는 망상을 그치고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마음 공부 이게 아니고 이 치성하는 망상 그대로를 이게 잘못된 게 고칠 게 아니고 이것 아닌 다른 곳에서 마음 공부를 찾을 것이 아니라는 이해가 왔기 때문에 비로소 이렇게 맑은 잘 안 되지만 이렇게 비난을 거쳐간다는 측면에서 치성하는 이 망상도 점점 힘이 잃어간다는 그런 어떤 소식이기도 한데 그러다 보면 이 망상과 잡생각 여기에서 마음 공부의 길을 바로 발견하게 되어서 망상에도 불구하고 망상이 아닌 망상이 일어나는 망상을 비추고 있는 마음 공부와는 98,000이나 동떨어진 듯한 이 모습 속에서 마음 공부의 정수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호복 씨한테 그렇게 잡생각이 뭐 어려서 야단 맞았으니까 막 늘 잡생각이 많고 막 쓸데없는 생각 이게 나쁜 소식이 아니라 이게 이걸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내 에너지를 갉아먹고 내한테서 에너지를 빼앗아 먹고 나를 마음 공부하는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무엇으로 보였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걸 내가 나로 받고 마음 공부를 따라줬기 때문에 그 망상을 말하자면 나의 시각으로 판단하는 비난의 대상으로 봤을 뿐이고 진실은 뭐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있는 그들의 이 문제 그 자체에서 문제가 전혀 없는 자리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걸 애틋하게 한번 동정상련의 입장에서 길을 멀리 마음 공부를 따로 두지 마라. 지금 현재 나의 경험 여기에 마음 공부의 길이 있다.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좀 어떻게 이해가 됐는지요? 네, 계속 대선께서 계속 지금까지 해오셨던 말씀이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비난한 적은 없고요, 저는. 네, 오히려 비난한 적은 요즘은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라고 다 이렇게 다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그래서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나고 또 만나면 되는 거다. 다 진실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드린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냥 태양생 강의 들으면서 태양생 강의 중에 본문 중에 본문 들을 때 잘 들어봐라. 집중해서 잘 들어라. 딴 생각 하지 말고. 그래도 귀한 시간이니까 계속 그거 가르치고 있으니까 잘 들어봐라. 그걸 들으면서
나는 참 이렇게 1시간 들으면은 대부분 딴 생각 빠지기 싫은데 집중해서 들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 그런 말씀이었는데 집중해서 들으면 안 되나요? 그 생각이 들어요. 집중하면 안 되나 이거는 집중하면 좋은 것 집중해도 좋은 것 같은데 그냥 그래서 뭐 딴 생각하는 것도 뭐 그것도 나고 어차피 뭐 그것이 뭐 예. 그래서 그냥 그 정도. 근데 여튼간에 예. 그런 정도였어요. 저는 그 정도, 그 정도였어요. 근데 비난할 건 아닌 거 당연히 아닌 거죠. 저의 저희가 저희 어떻게 보면 저 인생의 현명한 그 계속 기자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거고 제 인생의 현명한 생존 본능 같은 거였고 또 한편은 수비여기도 했고 뭐 생존 본능이기도 하고 현명함이기도 하고 저라는 생명체가 그런 식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비난받을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닌 거야. 제 말씀대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생각나는 게 자체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생각이 일어나는 이게 이 자체가 뭐 이런 거기에 대한 좀 더 거기에 대한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그것도 우리 기자님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 오케이, 바탕이라고 고맙습니다. 해야 될까? 이건 뭐 그리고 뭐가 네. 집중해서 좀 들어보자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아우 뭐 이렇게 막 너무 딴 생각 너무 딴 생각 많이 하니까 아우 좀 들을 때 좀 잘 좀 듣자야 이런 거 좀. 정만식이도 내가 사실 오늘 거의 못 들었거든요. 못 들었는데 이제 딴 생각 갔다가 이제 뭐 이런저런 생각 뭐 이런저런 정말 매우 다양한 생각들을 하면서 뭐 그냥 그런 거보다 하는데 나는 그런 거보다 하는데 이제 이렇게 좀 그랬을 때 다시 그냥 강의로 다시 돌아가고 이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끊기니까 아이고 뭐 이런 것들 좀 있죠. 그래서 좀 있어요 사실. 비난하지 않는다 그래도 있어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정우님은 어떻게 뭐 정우님 안 계시나? 목소리 들리죠, 선생님? 목소리 들리나요? 들려요.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이게? 일하는 중이라 가지고 그런가 보다. 네. 뭐 질문이 딱히 이제 뭐 계속 이어진다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 지금 4-5번 했나요? 5번 하고 그러는데 화상 강의 특성상 이제 우리가 대면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게 분할돼서 그런가 저는 이제 질의응답 저번에 처음 얘기했듯이 질의응답 주고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동등한 느낌 그게 진실과 오히려 보면 더 가까운 게 내가 1인칭 나라는 사람 따로 듣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게 사기보다는 3인칭 느낌으로 모든 거를 다 지켜보는 그게 오히려 진실과 조금씩 더 가까운 거거든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 대답하는 사람, 표면적으로 이제 그런 건 다 있죠. 질문하고 대답하고 아직 이해 못하고 이해한 사람, 도달한 사람, 도달하지 못한 사람 이런 건 있는데 이 화상 강의 분할로 4명이 분할되고 5명이 분할되고 말하는 저도 동등하고 선생님도 그러고 위원님도 그리고 투소님도 그러고 이게 오히려 진실과 더 가까워. 그 얘기를 자주 강조하는 게
우리는 이제 습관, 아니 무의식적으로 저도 이제 어떤 자격증 공부할 때 보면 강의 많이 들으러 가면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낫다. 이제 그런 관념이 기본적으로 깔고 그리고 그 관념이 깔려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등감인데 나는 아직 멀었고 못 났고 이제 사회에서 자격증이야 뭐 그런 식으로 공부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으면 이제 그런 관념들이 좀 힘을 잃어간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그게 힘을 좀 잃어가기도 하고 예전에 지배적인 패턴들이 조금은 더 약해지기도 하고 아니, 아까 표현한 것처럼 좀 더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예전에는 아예 그냥 패턴대로 쭉 갔다면 약간의 그 이런 움직임에 브레이크 약간 이 정도 걸 수 있는 그럼 이 움직임이 딱 하다가 멈춰지면은 관심이 이게 잘 안 가게 되면서 어떤 저절로 주변 아니면 자기 자신 무한한 실상 뭐 텅 빈 공간이라 표현하는 그쪽으로 저절로 가게 되는 경향이 좀 있죠. 의도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패턴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계속 치유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다 보면 이거에 더 이상 이제 문제에 매이지 않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냥 가게 되는. 원래부터 이거 스크린 뭐 거기 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 경우인데 저는 이제 전자의 경우라서 이제 좀 그런 식의 말을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하게 되고 후자의 경우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좀 더 그 원래부터 그냥 마음 공부해야겠다고 관심 가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면이 저는 CCTV나 이제 이런 강의 들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 자신의 몸이 관찰되는구나 이러면서 1인칭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고 나도 그냥 같이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 정도지 막 내가 어쩐 주인공? 문명과의 동일시가 강할 때는 이제 내가 영화의 주인공인데 지금은 똑같은 주인공이자 똑같은 엑스트라 뭐 그런 느낌인데 옛날에는 내가 나만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분리된 엑스트라 얘가 이런 느낌이 똑같이 영화라는 인생을 살아가면 나만이 주인공인 나머지는 다 배역들 그러니까 내가 더 잘났고 뭐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최고고 뭐 그런 건데 이제 그게 점점 막이 옅어지면 영화에 표현된 스크린에 표현된 표면적인 뭐 주인공도 있고 감독도 있고 배우도 있지만 어차피 3인칭 영화의 관찰 입장에서 다 동등하게 관찰되거든. 동등하게 관찰된 내가 동등하게 관찰해야지가 아니고 동등하게 관찰되는 것 속에서 살아간다. 핸드폰 방금 화면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떠올라서 얘기를 하는 질문도 많이 정우님 운전 중이라고 하시니까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2시간? 5시 8분이야. 마무리할 때 몇 시까지 예약돼 있나요? 2시부터 5시까지야. 그럼 거의 끝나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이래 하고 또 다른 거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하든지 이렇게. 혹시 뭐 더 궁금한 거나 하고 싶은 얘기 뭐 그런 얘기 하셔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통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에 끄달리는구나 알아서 보통 생각대로 행동을 잘 안 해요. 그렇게 하고 하는데 보통 뭔가를 하고 싶다 뭔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마음대로 드는 대로 하시는지 왜냐하면 아까 뭐 정이 내렸다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뭔가 중독되다시피 뭐 커피집으로 간다라든지 뭘 한다라든지 그런 게 습관처럼 돼버리니까 마음이 일어나면 바로바로 해버리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이랑 생각이랑 똑같은 거라서 그대로 끌려가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그냥 마음은 마음대로 일어나는 대로 놔두고 그냥 그 텅 빈 자리 그걸 찾아서 그냥 있어야 되는 건지. 저는 그 충동에 대해서 이렇게 우연이 아닌 게 인간의 마음 다 비슷하다는 뭐 강의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허복쌤한테 저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제가 적금을 깨고 게임 결제를 하게 된 게 의지나 이성적으로는 게임 결제를 하면 안 되고 일단 제가 돈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월급의 뭐 많은 부분은 게임에 다 결제를 해버리고 집에서 뭐 라면 먹고 이런 거는 좀 이성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마음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좀 하면 안 되는 뭐 이런 이미지니까 이 충동이란 게 제가 그때 당시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내가 되게 충동적이라는 것도 솔직히 몰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안 할까에 관심이 많았어. 어떻게 하면 결제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옳고 그름? 이게 안 하면 옳은 거고, 하면은 틀린 거. 아까 표현한 것처럼 비난한 거죠, 저도. 그 하면은 좀 비난하는 식으로 하고, 결제를 뭐 안 할 때도 가끔 있으니까, 그때는 하고. 그러면서 막 하다가 좀 오래됐어요. 꽤 오래되면서 느꼈던 게, 뭐, 그 옳고 그름보다는 일단은 내가 충동이 있는 거구나. 이게 내가 의지적으로 안 해야지 해서 안 하는 경우가 아니구나. 내가 끌달려 가는구나. 라는 걸 좀 인정하는 느낌? 이해하는 느낌? 좀, 그게 들으면서 제 스스로 다짐한 게 하나 있는 게, 내가 언제까지 할지 몰라도 계속 있어 오겠다. 딱 그 마음 저는 했었어요. 진짜로. 내가 이거 뭐 10년 뒤든 20년 뒤든 주석적으로 하게 되더라도 내가 할 때는 이거 있어 보자. 그리고 내가 이를 통해서 뭔가 좀 배워보자. 그러니까는 여전히 결제를 하고 같은 패턴을 하는데도 뭔가 편안한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뭔가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빠져나가야 된다 이러면은 막 빠져나가야 되는 마음도 있고 내가 이것도 또 통제를 해야 되는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통제를 포기한다, 빠져나가는 거 포기한다, 아니면 그 충동 속에 있어 본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 빠져나가야 된다,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 마음이 없으니까 있음만 있으니까 이 충동 속에 있음만 있으니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편안함 속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만 비난은 좀 덜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패턴이란 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적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약해지더라고요. 이게 좀 약해진다고 해야 되나? 까먹고 또 게임에 좀 또 흥미도 잃어지고 이 차기라는 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예전에 의도적으로 통제적으로 안 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것도 별로 없으니까 뭐 그러면서 계속 여전히 하게 되고 또 뭐 한 1년간 안 했다. 그러다 또 1년 뒤에 또 하게 되고 이 패턴이란 게. 그 예전 같았으면 또 비난했을 거예요. 야, 1년 정도는 이제 너가 비난의 패턴 그 중독의 패턴 뭐 토소님 같은 경우는 커피숍 그거 안 가놓고 1년 지났는데 또 그랬나 이 마음이 안 들었어. 안 들고 또 왔구나 이 마음이었어요. 또 그랬나가 아니고 또 결제했나 1년 동안 잘 참더만이니까 이거 또 왔구나 이 말은 다른 시각인데 더 만날 게 있구나 이런 느낌에서 이 충동을 더 만날 게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만큼 치러냈는데 또 하나가 아니고 더 치러낼 게 있네? 그럼 나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느낌. 좀 시각이 저는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플스 살 때도 당연히 이거 뭐 어떻게 보면 게임과 관련된 다 그런 것들인데 또 아직까지 이런 느낌보다는 사보자. 그냥 사보자. 내가 중독되는지 안 되는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문제를 보는 뉘앙스나 시각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여전히 그 패턴이 1년 뒤에, 2년 뒤에, 3년 뒤에 계속 일어나면 분명히 예전 같았으면 좀 문제가 삼건 엄청 큰 실망을 했겠지만 그런 거 있었고 충동이란 걸 통해서 좀 배운 게 그 쇼핑 중독, 충동을 절제 못하는 사람 솔직히 이런 말하면 뭐한데 좀 알코올 중독 되신 분들도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기 의지대로 막 자기 충동을 절제 못하고 술 먹고 막 그러신 분들. 그분들은 뭐 잘했다 이런 느낌 아니지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느낌을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내 의지로 막 안 해야지 해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없다는 느낌?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 충동이라 얘기하시길래 커피숍 가고 싶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보는 시각이 그 바뀌었던 그게 있었어요. 그 예전 늘 결제하고 돈 쓰고 결제하고 돈 쓰고 하다가 뭔가 이제 좀 내 스스로 안 될 것 같은 느낌. 야 이건 내 의지로 안 되겠다. 내가 뭐 이렇게 안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갖고 그러면 뭐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 충동이 있더라고요. 이걸 하고 싶다. 그 뭐 왜 그러니 뭐 하고 싶다. 이거 하고 싶어 하는데 예전에 저도 엄마가 뭐 하지 말라 하지 마 이제 억압이 심하니까 저도 그런 패턴으로 그 충동을 약간 이렇게 눌러놓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했구나 해서 일단 그거가 이해가 되면서 충동이 계속 올라오고 그 결제할 때 그 고민도 하잖아요. 아니면 토수님 같은 경우 커피숍을 그냥 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결제할까 말까 해도 돼? 하면 좀 실패한 것 같고 뭐 안 하면 또 좋아한 것 같고 근데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내가 만약에 의지를 해서 내가 이거 안 간다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건 분명히 내 스스로도 불안해하고 언제 이게 터질지 모른다 약간 시한폭탄 같은
이 충동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내가 이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보다 이 충동을 한번 내가 제대로 알고 싶다. 제대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고 싶다. 어차피 그럴 거면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작은 차이가 이제 뭐 커피숍에 대한 충동이든 예전에 그 질의응답에 저도 봤는데 쇼핑 중독 부분 쇼핑 막 하고 그런 것들을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추천하는 경우는 한번 좀 겁나지만 그 충동 속으로 행동보다는 옳고 그름 이게 뭐 갔네 안 갔네 이거보다는 그 충동 속으로 좀 가고 그걸 이해하는 마음 좀 경험하는 마음 속에서 뭐 1년 치렀다 1년 치렀다 이런 조건을 처음에는 붙이겠지만 나중에는 다시 오고 다시 오고 다시 와도 또 왔구나 괜찮구나 뭐 이런 느낌으로 만나가는 마음이면은 그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시작이 그러면 제가 이야기로는 그런 충동이라는 것도 이미 끝난 거거든요. 내 마음이 먼저 그런 마음으로 전환이 오면 문제는 거의 없다는 그런 실제로 그게 내가 충동이 제가 죽을 때까지 있다 그래도 저한테 문제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게 지금 제가 가끔 일어난다 그래도 저한테는 제가 이걸 항상 함께 하기로 했기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다는 이 어떤 받아들임 그런 마음이면은 이게 있고 없고 충동이 있고 없고 이거 떠나면 오히려 더 충동이 이제 사라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약간 어설프게 막 저도 이제 안 해야지 난 집착 안 하는 사람 충동 안 하는 사람 하면은 뭔가 내 하기 남아있는 찝찝함 아니면 두려움 아까 말한 두려움 같은 게 남아있죠. 언제 이 충동이 발현돼 가지고 내가 다시 같은 행동 반복할까 그런 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 게임 교육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배째라 그런 식으로 계속 해보자 뭐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데 토토님도 커피숍이라 그랬죠. 커피숍 맨날 가시고 뭐 쇼핑. 그 표면적 행동을 고치려는 쪽에서 초점이 내가 그 충동을 가지고 있는 걸 좀 이해하는, 만나는, 경험하는 그 마음으로 가면 정말로 행동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그게 문제 삼지 않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거든요. 충동이 일어나도 여전히 그런 거. 나중에 1년 뒤에 재발했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또 일어났다. 이 새끼 이거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이런 마음이 잠깐 들 수 있지만 또 더 만날 게 있구나.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시각이 좀 다른 거죠. 장애물이 우리가 뭐 게임을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좋아하는 게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 저도 옛날에 시각은 또 장애물 넘어야 돼? 또 있어 이게 아니고 더 할 게 있네. 더 즐길 게 있네. 게임 더 즐길 게 있네. 아직 더 남았네. 그렇게 보는 거지.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똑같은데 틀리잖아요. 더 가야 돼? 또 해야 돼?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씩은 이제 더 배울 거 있고 더 성장할 거 있고 이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더 성장의 밑거름, 걸음 같은 이해로 좀 가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걸음, 나의 성장의 걸음이다, 걸음이다, 뭐 이런 의도적으로 막 생각은 하는데 그냥 그런 느낌으로 좀 더 만난다 이런 느낌이면 그 문제가 실제로 끝나든 안 끝나든 충동이 있든 없든 그런 이해가 들어요. 이게 내가 뭐 육체적인 거든 감정적인 거든 그걸 평생 내가 가지고 가든 뭐 그냥 사는 거죠. 자기 인생이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라지면 더 좋은 거고 좀 그러긴 한데 꼭 사라져야 된다 이런 마음들 안 들더라고요. 꼭 이게 없어져야 된다, 이 충동이 없어야 된다, 뭐 이런 건 없고 만약에 있어도 내가 이거 함께 살아가겠다 이 마음이면은 일단 다시 한번 말하고 싶으면 시작하는 순간 거의 끝나는 걸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렇게 마음이 전환이 오면은 시간이 좀 걸리거나 뭐 이게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는 그 이제 도덕경의 핵심 어떤 가치 핵심 그거 같아. 도덕경의 우리 모임의 핵심 그 선생님 표현은 지구 이제 토트넘한테 얘기해야지 지구를 돌리는 것보다 힘들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처음 한번 돌렸어도 계속 이제 그런 경향성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차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늘 뭐 이런 거라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서 솔직히 그렇게 이렇게 말할 거나 걱정되는 건 아닌데 그냥 이제 투도님이 질문하시는 것도 제가 듣기에는 이런 거 이게 약간 모임을 원하기 위해서 질문도 해주시고 하면서 고민도 하는데 스스로도 그냥 괜찮다고 알고 있는 것 같은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스스로도 약간의 자신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저한테 물어봐 주시는 것 같아서 약간 본인이 확인만 하는. 지금 잊어버릴까봐 지금 네. 저기 들어왔는데 말을 예, 뭐, 충동을 느낀다는 것, 게임 아이템을 사겠다, 뭐 담배를 피고 싶다, 나 같은 경우에 이제 술을 마시고 싶다. 난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그 충동에 대해서 가치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 그 충동 자체를 만나는 것과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충동을 충동대로 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 기태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거기도 하고 또 이제 정말 씨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러니까 충동을 만나는 것은 충동을 온전히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전부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충동 그리고 그것이 그랬을 때 그게 성장이 뭐 배움의 기회가 되고 마음 공부의 계기가 되고 더 성장할 수 있는 뭐 이런 기반이 되고 이런 것이지. 충동대로 하는 것이 성장에 안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어떤 마음 공부의 계기가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행동을 그렇죠? 하고 안 하고. 충동대로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고 그것은 제가 공부한 바로는 기초생을 통해서 계속 공부했던 바의 내용은 화가 났을 때 화를 내는 감정이 올라왔을 때 화를 내는 것과 내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화가 나는 그거를 봐라. 그거를 이제 온전히 만나라. 화나는 감정을 온전히 만나라. 그것을 행동을 하지 마. 그걸 이제 자각하면서 화가 났으니까 행동하지 말아야지. 또 화났으니까 행동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사실은 그렇게 정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게 아닌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틀린 건가요? 틀렸다. 그리고 사실은 두 번째로 가서 저도 이번 주에 5일 동안 술을 마셨는데 5일 동안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고 싶어. 술 마시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사실 술을 마셨어요. 그 부자의 생각이 마시면서도 이제 뭐 중독이네. 이거 중독인데 무슨 이제 마셨는데 그냥 편하게 마셨어요. 뭐 마시고 싶은가 보지 하면서 마셨는데 사실 별 좋은 것 같지는 않아. 그런 생각은 해요. 몸에 좋지 않겠다. 그리고 몸은 또 나 기억을 하니까 몸은 이걸 기억하니까 이거 좋은 걸 기억하거든요. 뇌하고 몸은 이걸 기억하거든요. 알코올이 들어갔을 때 좋은 걸 기억하거든. 뭔가 마음 내가 편하거든. 사실 담배 피고 마약했을 때 아마 편할 거라고. 하지만 그거를 꼭 해야 되는 게 아닌 것 같거든. 그 중독 상태를 굳이 경험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 두 번째 얘기고. 첫 번째에서 충동을 경험한다는 것이 충동대로 하거나 안 한다는 행동의 의미는 아니고 네, 충동이 일어나는 그 자체를 경험해 본다는 건데 만난다는 거 아닌가. 충동대로 하라는 거는 의미는 아니지 않느냐. 보통의 경우 충동이든 중독되는 경향, 이제 자주 오는 동생도 그런데 그 패턴이 강하면은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시가에서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거든요. 의지를 내서 비난 아니면 자책하거나 아니면은 보통 더 열심히, 그러니까 안 하려는 게 가장 많아요. 담배든 술이든, 걔 같은 경우는 뭐 술집을 자주 가는데 안 가야지 한 3년간 봤었어. 안 가야지. 결심과 다짐을 엄청 많이 해도 그 여전히 한 달간 안 갔다가 2달 전도 가고 뭐 막 하고 자책의 패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독이 있거나 충동이 있으면 이것과 싸우는 나 아니면 이거를 극복하려는 나가 있고 극복하려고 계속하고
잠깐 안 하려고 이런 행동을 안 해도 이거는 이렇게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 계속 싸우는 느낌이거든요. 똑같이 행동을 여전히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안 하게 하려고 이렇게 멈춰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충동을 대하거나 중독을 대할 때 이걸 잡아서 이렇게 멈추려고 그래요. 패턴을. 근데 저도 이렇게 잡아서 멈추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의지나 결심이라는 게 약해지면 여전히 돌던 이 패턴은 돌아가거든요. 이길 수가 없는 패턴인데 그래서 제가 했던 건 아무리 이렇게 멈추려고 해도 이 게임 결제 멈추려고 해도 안 멈춰지니까 이게 힘이 빠지는 거니까 여전히 돌겠죠. 근데 제가 건들진 않으니까 이 도는 게 계속 이렇게 돌지 않거든요. 이렇게 돌다가도 느려지다가 멈추다가 어느 날 뭐 1년간 안 하다가 또 충동이 올라와서 또 돌고 그러니까 이걸 내두는 거죠. 이 에너지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함께 하면은 되는데 이걸 됐을 때는 늘 이게 올라오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행동 유무보다는 그런 거에 대한 이해, 이 패턴에 대한 이해 그런 걸 얘기한 거고 일반적인 우리 사람들은 안 해야지에 보통 많이 초점이 가 있으니까 안 가야지 안 해야지 아니면 뭐 말 실수 안 해야지 이거에 가 있지 그 실수의 패턴이 계속 일어나는 거를 경험하고 나아가는 경우가 좀 적으니까 그런 거고 호복쌤의 말처럼 하고 안 하고는 솔직히 어떤 사람이 자기가 술 같은 경우는 뭐 정말로 중독돼서 좀 그렇다고 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멈추려고 하다가도 이해하는 마음도 좀 같이 있으면 그나마 그런 패턴 속에서도 저절로 빠져나오는 아니면 저절로 그게 힘이 약해지는 거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대고 없애고 뭐 실제로 술 중독되신 분도 저도 가끔 손님 와서 얘기하는 게 내가 이거 할 수도 없고 의사들도 그거는 안 된다고 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의사들도 약은 줘도 그런 패턴을 어떻게 완치는 못 시키고 약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약을 먹고 치료받고 뭐 링겔주사 맞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술을 못 먹지만 안 해야 되는데 그 말 제일 많이 해요. 안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야 되는데 거의 공통되게 하는 말이 안 먹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하니까 저 같은 경우 결제 안 해야지 이래도 해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 충동이 뭐 마음 공부한다 그래서 충동이 없고 뭐 그런 느낌보다는 이상했죠 처음에는 이 정도 공부했는데 무슨 충동이 이게 많지 모르는데 억압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만나고 수치심도 있고 충동 그런 맥락에 있는 사람들 약간 충동이 있거든요 좀 밑바닥 느낌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돌아가는 우리 인간의 패턴이 있으면 이거를 잡고 잠시간 일시간 정지시키기보다는 냅두면 언젠가는 이게 좀 속도가 느려진다고 해서 약해지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꼭 이 충동이 아니더라고 그래도 뭐 어떤 습관 같은 경우 패턴 그래서 냅두면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걸 내가 멈추려고 막 이러다가 싸우다 보면 그 노자 표현 빌리면 대목을 깎는 자는 뭐 그런 표현처럼 그런 식으로 가는데 모든 일반 사회에서 그런 나의 행동이나 충동이나 중독이다 아니면 좋은 행동이든 늘 뭔가를 이렇게 안 하는 그런 쪽으로만 하지 마, 뭐 안 해야 돼, 뭐 안 할 수 있어 하는데 제가 본 인간은 그게 쉽게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할 수 있는 사람 뭐 몇 명 있을지야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가 이거에 대한 얘기했던 어떤 저 같은 경우는 게임 어떤 정말 제가 얘기했던 예, 그 같은 얘기가 그런데 예, 그 방편으로 그 중요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음, 거부하고 그런 충동이라든가 잡생각 표현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충동이 일어나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잡는 것이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니까 그쵸? 충동이 일어났어 그랬을 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그런 다짐이 그런 그 행동이 막는 행동이 충동을 막는 행동이 의지가 다짐이 생각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용. 거기 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죠. 그 방편의 말이 그것도 일종의 방편인데, 하나의 방편인데, 그 방편에 그런 사람들,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지 마. 잡아봤자 의미 없어. 그 충동을 하지 않으려고 잡는 거는 의미 없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 당연히 그렇다고 이제 배운 거죠. 진짜 저도 배운 건데, 나도 배운 거고, 그게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그 충동대로 하라는 의미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 당연히. 그리고 정말 씨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충동대로 하라는 얘기도 아니다. 네. 그렇잖아요. 충동대로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충동을 잡아라도 아니고, 충동대로 하나도 아니고, 충동을 자체를 만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동을 만나라. 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치면은 이거를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나도 이번 주에 뭔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뭔 일이 있으니 뭐 정신적인 뭐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번 주에 술을 마셨어. 계속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5일 동안 술을 마셨다고요. 낮술도 마시고 5일에 그래서 어제 오늘 안 마시고 있어요. 그런데 마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구나. 지금 계속 뭔가 그래서 마셨어요. 잡진 않았어. 잡진 않았어. 근데 사실 잡아도 될 것 같아.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과정에서 왜 내가 술을 마시려고 하는 그런 술을 마시려고 하는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걸 만나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잘 못 만난 거지. 그냥 마셔버린 거지 그냥. 근데 허브쌤이 그렇게 막 중독됐나요? 뭐 그냥 마시지 않으세요? 많이 안 그러니까 드시지 않아요? 마셨죠. 좀 많이 마시지 않으니까 그냥 뭐 좀 마시네 이러면서 마셨죠. 그리고 앞으로도 근데 많이 마시고 있어요, 좀. 그러니까 5일 동안 마셨으니까 뭐 많이 마신 거지. 근데 뭐 의사 표현대로 하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마셔도 중독이니까. 걔네들 말로 들으면 이제 뭐 완전히 그냥 나는 뭐 그냥 골수 중독인데. 근데 사실은 그런 아쉬움은 좀 있죠. 뭐냐면 5일 동안 술을 마셨는데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약간 좀 몸이 안 좋은 느낌도 있고 좀 그때 술 마시고 싶은 느낌이 들 때 그냥 좀 있어 볼 걸. 뭐 그럴 수. 잡지 말고 하여튼간에 뭐 마시지 말고 그냥 있어 볼 걸. 좀 왜 그런가 좀 그 생각이 왜 술 마시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좀 그냥 바로 마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러면서 좀 방편이 이제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좀 잡지 말아라는 방편보다 좀 뭐랄까 잡으라는 방편도 아니고 잡지 말라는 방편도 아니고 좀 만나봐라. 계속 이걸 좀 만나봐라. 저는 그거에 좀 아쉬운 거예요. 저한테 좀 만나서 좀 이렇게 좀 진득하게 좀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그냥 충동에 생각이 휩쓸려 가지고 그냥 마셔버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좀 아쉬워서 지금 이렇게 계속 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술 같은 경우는 제가 못 마셔도 좀 드시는 분들 경우는 그냥 뭐 3캔, 4캔은 가끔 드시긴 하는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아들여 제가 그런 스타일인데 충동을 받아들여봐? 그럼 또 괜히 없는 문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원래 그런 기질에 있는 사람들 맥주 1캔 드시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허브쌤도 뭐 중독되고 그러지 않은데 건강하게 이제 생각한다면 이제 자진해서 안 드신다 그러면 그래봤자 캔 하나 맥주 캔 하나예요. 하나 반인데 500ml 1000ml 넘고. 본인이 나 이런 부분은 좀 고치고 싶다 문제가 있다 이러면 보통 질문하는 거니까 아마 적어도 제가 만약에 이게 되게 심각했으면 기태쌤한테도 뭐 물어봤겠죠. 이거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삶이 좋은 게 자유라는 표현한 게 이게 뭐 합리화가 아니고 본인이 이거 만약에 게임 뭐 중독이든 충동이든 가지고 가겠다 생각하면은 본질적으로 그건 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중독자다 이러지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내가 이 평생을 이거에 매여 있다 하더라도 뭐 내가 스스로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런 태도? 그러면 이 주변에서 이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저 페인이잖아요. 페인 뭐
근데 하여튼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술을 진짜로 중독이 되고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거에 따라서 삶은 뭐 꾸짖지 않는다. 아까 선생님 표현처럼 꾸짖지 않거든요. 누구도 꾸짖지 않아요. 스스로가 꾸짖지 않으면 삶은 꾸짖지 않고 또 그게 어떻게 펼쳐질지 몰라도 그거에 대한 시각이 옳고 그름, 마셔야 된다, 안 마셔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그런 식이면 갈 때까지 가면은 내가 나중에 초라해지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생각도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 술에 중독되고 뭐 문제가 생기고 재산적으로 문제 생기는 게 모든 게 끝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나중에 말년에 대한 내 말년에 돈 없고 초라해지고 독거노인 돼서 그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갈 때까지 가보면은 그런 건 실제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상. 실제로 나중에 뭐 독거노인 되는 거야 뭐 그거 모르겠지만 지금도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한번 그 선택의 문제로 한번 끝까지 그 문제로 들어가 보느냐 아니면은 그거를 그냥 표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느냐 그 선택의 문제니까 그래서 자유롭다라는 것 같아요. 인생이란 얘기는 이제 좀 오래 한 것 같아요. 정우님 아쉽게 얘기 못하고 해서 저 운전 중이라고 그러죠. 정우님은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정우님은 얘기 안 하실 거. 어디 가시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안 하실 거예요. 운전 중이라 가지고 아까 문자가 왔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정말 마무리하고 오늘 뭐 마무리하고 하면 되겠다. 오랜만에 선생님하고 토토님, 호봉님, 그 정우님은 얼굴은 막 한번 뵙고 하니까 그랬는데 되게 그 조촐하게 뭐 이런 표현 갑자기 하는데 조촐한 오랜만에 만난 생일 파티 뭐 이런 느낌 지인들끼리만 뭐 생일 파티 이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도 또 참 처음이고 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저도 이제 좀 그런 거 신경 쓰지만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눌 수 있게 되고 예전에 비해서는 다들 항상 느끼는 건데 다들 내공이 있으시고 어느 정도 이미 그거를 알고 있지만 이제 저한테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약간의 섬세함 아니면 약간의 확인 정도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또 그런 부분에 못하는 부분은 우리 기태 선생님이 첨가도 해주시고 다른 시각으로도 얘기해 주시고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너무 좋은 게 360도의 시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자유가 있거든요. 상황에 대한 자유는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인간의 삶이. 제가 여기 상황은 좀 불리한 환경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상황에 대한 자유는 없는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자유는 우리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살아갈 만하고 자유롭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몸과의 동의식도 점점 갑자기 마지막에 몸과의 동의시는 모르겠지만 몸과의 동의시도 점점 옅어져 가면서 몸에 대한 걱정을 좀 덜하면서 살아가도 좋잖아요. 뭐 그러면서 몸과 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화상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변치 않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그걸 찾고 구하기보다는 항상 있는 그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길 저도 기원하고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예.